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부탁. 네.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누구에게는 뭐 아프리카 오지가 그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가정이 그 땅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 그죠? 예,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예. 우리 민족으로 보면 네. 정말 같은 형제지만은 갈 수 없는 땅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지. 네, 있죠. 네. 북한이 이 기독교 탄압이 제일 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북한이 사실은 땅끝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서 오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탈북민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평양 제1의 아코디언 연주자 윤설미 동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사정없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말을 잘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저희가? 제가 이걸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똑같게 하시는데요. 저도 사정없이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22살에 탈북을 해서 네. 대한민국에는 29에 도착을 했죠. 네. 탈북을 7년간 아마 장장 길게 제3국에 있다가. 네. 그 옆에 지금 반가운 손님이 같이 왔어요. 예, 묵직한 애가 네, 있네요. 뭐 제 탈북 이후 대한민국 정착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코디언? 아코디언.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는 건반인데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안 나요. 네네. 피아노는 누르면 소리가 네네. 나잖아요. 네네. 얘는 풍랑을 일으켜야만 소리가 나서 일으켜야. 손가락으로 풍랑을 일으켜야 소리가 난다 해서 예. 손가락 손자에다가 풍랑, 바람 풍자에 손풍금. 소리 금자에서 손풍금이라고 북한에서 부르거든요. 드라마에도 특별 출연했죠. 이거 또 그게 소문이 났네요. 났어. 네, 제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거기 또 감독님께서 캐스팅을 최고의 아코디언 연주자를 저를 소문이 찾아서 났지. 소문이 또 그렇게 빨리 나더라고요. 어느 한국에. 장면이었죠, 기차 안에서 그죠? 기차 안에서 제가 열차 승무원의 노래 뭐 이런 연주를 했는데 몽골까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자, 그러면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맛만 좀 보여주세요. 그때 연주했던 거. 네. 부탁합니다. 만만. 네. 여행하는 손님들 안녕하세요. 무엇이나 좋으니 물어보세요. 선미차도 가벼이 밀고 나가면 착한 마다 웃음꽃 피어난다오. 우리들은 열차 판매고 행복한 사랑을 싣고 간다오. 아니 그러면 빼지 마시고. 아니 근데 지금 그게 북한에 실제로 있는 노래예요? 네, 이게 북한에서? 열차 판매원 노래라고 미원. 있는 노래인데 지금은 안 불러요. 네. 이게 80년대 부르던 노래인데 아니 경쾌하고 좋으네. 야. 자, 그러면 정말 잘하신다. 오늘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셨으니까 네. 아코디언 매셨으니까 네네. 제가 신청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괜찮을까요? 아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요? 그래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딱 저희 같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르고 산 그 죄. 네네.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늘 이제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좀 편곡을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편곡했어요? 편곡해서 그래요? 예. 노래 중간에 애국가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기대된다. 한반도의 애국가를 남북한이 함께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음 통해로 꼭 이렇게 아멘. 해줄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고
주어달라는 바람으로 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윤설미 자매님의 네. 편곡. 네. 네. 야. 남북한 통틀어서 아코디언 연주자 1인자로 임명합니다. 그저 네. 임명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 북쪽에서는 정말 잘한다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저 기똥차게 잘한다. 그저 기똥차게 잘한다. 그냥 잘한다에. 차게 잘한다? 네, 맞습니다. 그저. 진짜.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이 정도 연주하고 그럴 때는 아버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고위층, 그러니까, 그래도 최고위층 뭐, 군 간부? 네, 하여튼 군 쪽에 별을 달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별도 큰 별 달았단 네, 말이에요. 얼마나 큰별을- 잘 살았는지 우리는 북쪽에서 잘 살았다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모르겠었어가지고 사실 북한에서 잘 살았다의 기준은 새끼 굶지 않고 음. 밥을 먹고 어. 이제처럼 뭐 악기 정도 하나 배울 수 있고 이 정도가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국민들 사실 예. 한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 지금 생활 수준보다는 못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굶어 죽을 걱정 이런 그런 건 걱정은 없이. 안 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어린 시절은 네. 좋은 학교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나름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들을 좋은 이제 학교를 다녔고 저는 개별 레슨을 받았어요. 개인 레슨.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레슨을 받았는데 사교육이 사실 북한에는 불법이에요. 그거 걸리면 선생님들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간부들은 다들 사교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7살부터 아코디언을 했는데 예. 사교육을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매달. 그럼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은 제가 딸이 하나고요. 외동딸. 아, 하나고 아빠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고명딸이네? 네.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은 어떤 존재로 알고 살았어요? 사실 뭐 첫 말이 트면 아버지 대원신님, 김일성 대원신님 고맙습니다를 배우는데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다 겪어보고 탈북을 그러네요. 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김일성 하면 하늘의 태양이라고 배웠어요. 태양. 네, 그래서 저는 태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 믿음이 깨지는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있었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94년도에 딱 죽어서 저는 이제는 나는 내 생각에 김일성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태양이 없으니까. 태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완전 막 실신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야, 네 아버지가 죽었냐?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제 우리 며칠 못 살 거 아니네. 이제 며칠 못 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 이제는 왜 며칠 못 사는데 이제 9살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태양이 죽었으니까 태양이 안 뜰 거 아니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게 말이지.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이 계신단다. 순간에 제가 9살 나이인데 네. 정말 아버님이 밉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장난해 지금? 장난. 태양 놓고 지금 장난해 지금? 태양로 그 장난에. 아니 9살짜리가 그 생각을 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울음이 딱 꽂혀졌어요. 울음이 꽂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 예. 매일 이제 동상회에 나가서 이제 추모를 하는데 그 숱한 사람도 다 바보 같아 보이는. 내가 봐서는 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속으로 진짜 나도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태양이 죽었는데도 태양이 뜬다는데 저걸 믿는 것도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어렸을 때. 사상이 좀 어머.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새끼 걱정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악기도 배우고 그치. 그다음에 남 부럽다는 그 좋은 학교 다 다니고 먹고 살만 했던 우리 저 자매님이 네. 무슨 계기로 탈북을 합니까? 그러게요. 아버님이 이제 48세 되시던 해에 예. 간암이 오시게 돼요. 가남. 근데 북한은 간암뿐만 아니라 무슨 암이 걸리면요. 한국 오니까 뭐 매끼, 초기, 말기, 네. 1기, 2기, 3, 4기 있고 치료가 되는데 항암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암이 오면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암이 판결이 나면 그리고 간이라는 게 아시죠? 죽기 전에 안 돼요. 그렇지. 아픔이 맞아요. 없어요. 둔하다고 증상이.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이 말기가 아니었을까. 아파서 가셨으니까. 근데 모르핀 주사를 한 판을 줘요. 그럼 그 한 판이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간 그렇지.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 못 쓰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한 대 맞고 두 번째 2대 맞고 점점 아파오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혈관에다 놔야 돼요. 꽂고 있어. 예, 그래야 이제 이 아픔이 덜하니까. 그래서 한 달 아버님 월급이 그때 한 5천 원 정도였는데 쌀이 2천 원 했어요. 1kg에. 1kg에. 근데 아빠 월급이 5천 원이고 일반 중학교 음악교사인 제 월급이 2천 원이에요. 근데 모르핀 주사가 6천 원이에요, 한 대가. 한데. 한 네, 대가 한 대가. 근데 아빠만 주사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 나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생활도 해야 생활이. 되고. 거의 그때서 저는 이제 바깥 세상과 생계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밖에 나가봤는데 세상에 가관이 아니고 시장에 꽃제비들이 그냥 예전에도 보면서 그냥 저 꽃제비는 계급이 저러니까 저렇고 나는 계급이 높으니까 이렇게 산다 했는데 실제 내 계급이 별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니까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니까. 일을 못하고 아버지가 직업을 놓고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뇌물 주는 아프시니까. 사람도 없고 뇌물 이제.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 딱 내려오는 순간 아무것도 그렇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뇌물을 주겠어. 적금을 들은 것도 없고 그렇지. 보험에서 돈 나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난 북한 사람들이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아빠의 뇌물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나라를 찬양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나라에서 쌀 한 톨을 안 주는데 장군님 만세를 부르고 그렇지. 시장에서 훔쳐 먹으면서도 그 충성을 하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 저는 개인 교사 사교육을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이제 리슨을 하던 아이들 중 한 아이의 이모가 브로커였는데 제가 몰랐어요.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였는데 그 이모가 나를 보면서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너 같은 이 기술을 중국에 가면 너는 엄청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벌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씩 번대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근데 난 그때 400만 원을 벌고도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막 이랬는데 5배잖아요. 그러면 뭐 가야지. 가야지. 예, 왜냐면 그때 좀 돈 맛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었어요? 넘었어. 그 사람을 믿고 그 넘을 때는 탈북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3개월만 그 중국에서 레슨을 하다가 돈 벌어서 돈만 온다? 벌어가지고 6천만 원만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했죠. 야 레슨을 거기서 하고 3개월 후에 탁 들어와서 나는 6천만 원 착 부자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좀 누구한테도 중국 갔단 말 안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 저기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압록강, 두만강? 두만강이라고 안 하고요. 도만강이라고 해요. 도만강. 너무 많이 도망을 많이 도망쳐서 해서. 그래서 그 도만강을 넘어서 연길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 연길 아시죠? 예. 길림성 우리 조선족 많은데 거기 있다가 연용성이라고 하는 심양으로 예.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요. 맞아요. 근데 인신매매인지 모르죠 저는. 그 아니 그럼 그 팔려갔다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분이 그러면은 인신매매랑 연결됐죠. 계속 달려서 어디로 갔는데 막 소똥이 있고 양이 한 몇백 마리 있고 발을 디딜 자리가 없는 이런 촌구석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도 그런 촌은 처음 가봐서 예. 그런 촌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 이제 가던 길에 숙식을 여기 하고 뭐 어디 나를 이제 다른 데로 예, 보내나 보다. 일하러 보내는 줄 알았죠. 그래갖고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러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같이 왔던 그 일행이 하나도 없어지고 어머. 이제 이렇게 거구에 엄청 큰 아주머니가 이제 오시더니 막 웃으면서 한중사전이라는 책을 하나 앞에다 내놓으면서 두 개를 이렇게 꼽혀 놓은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로 네가 들어왔다.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다 오늘부터. 이런 단어들을 다 꼽아서 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접어서 책에다가 접어서 펼치면 네, 당신은 네, 맞아요. 우리 집 예, 며느리다. 예, 이런 거 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아니 말도 안 통해요. 내가 왜 당신네 집에 며느리로 하니까 이렇게 돈 주고 나를 사왔대요. 아. 아니 나는 돈을 안 받았다고. 난 돈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왜 여기를 오냐고 그랬더니 이게 막 말이 지금 서로 막 안 통하는 맞는 거. 상태에서 이제 시어머님이 그러고 저는 멘붕이 왔죠. 어머님이 멘붕이지. 예 그렇게 저하고 대화를 책으로 했어요. 대화를 책으로 하면서 나는 속혀서 여기로 왔다. 속아서. 나는 이렇게 오는 거면 안 왔다. 나는 저기 북한에서도 이렇게 높은 대학 나오고 나 선생님한테서 나 못 이런 알아듣잖아. 그거를 책으로 사전으로. 사전으로 막 찾아서 하루 종일 이제 하는데 안 되는 그때도 거예요. 그 시부모, 네네. 저 원치 않은 시부모였지만 그래도 네네. 그분들이 그렇게 잘해줬다고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그냥 뚝 떨어진 곳에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고민을 했죠.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려도 내 예. 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가 아는 중국말 3마디가 있었어요. 뭐요? 워아이니 아시죠? 사랑한다. 나는 빠바 너를 마마 사랑한다. 알죠? 빠바 마마 엄마 아빠. 네, 요거를 딱 붙이면 문장이 돼요. 워아이 마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온밤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슬퍼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이룩해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와이 마마 이랬더니 어머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왜냐면 어제 사랑한다니까. 나한테서 내가 이렇게 팔려온 걸 알았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갑자기 그래갖고 저는 사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한 목적이 돈을 좀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가장 빠른 방법이 지금 내가 또 레슨하게 딱 다니다가 험한데 또 팔려갈 것 같아서 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거 잘해가지고 돈 좀 훔쳐가지고 가야지. 북한에 그거 다시 계획이- 가야 되니까. 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고 전 사실 발 씻겨주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귀하게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손발 한 번도 씻겨본 적이 없는데 이 시골 구석택에 와서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모르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있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청바지를 입고 일을 나가세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농사일을 나가시는데 저희는 청바지를 북한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죠. 바지는 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청바지를 칼주름을 쫙 세워가지고 매일 아침 다려서 쫙 걸어놓으면 아버님이 뭐라고 말 못하시고 우리 며느리가 이 바지 주름 새 중국 사람들 막 웃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막 잘 보이려고 그 집에 커튼을 다 뜯어서 빨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통장을 딱 맡기는 순간 내가 딱 도망쳐야 되는데 그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 거죠. 잘했구나. 근데 신랑은 언제 봤어요, 그럼? 신랑은 한 달 후에 예,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왔다고 하니까 와이프 감이 왔다 해서 와서 봤는데 너무 착하신 분인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좋다 나쁘다 본인의 의사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여자가 마음에 드네 네 그냥 다 좋다예요. 별로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완전 순박한 시골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매님 네 두 분 그 사이에 저 딸을 낳아요. 맞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어디로 낳는지도 모르고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내가 팔려왔고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있고 예. 정을 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계속 도망치려고 그렇지, 했어요. 제가 그렇지. 그래서 아이를 사실은 어떻게 유산을 하고라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세포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혹시 애가 떨어지려고. 아유. 근데 나만 아유. 떨어지고 애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막달까지 아이를 낳게 됐고 사실 그 아이 낳는 순간까지 도망가려고 그 집에 그 둘레는 제가 다 파봤어요. 저는 돈을 땅에 숨기는 줄 알고. 돈이 없어? 없어요. 아니, 근데 있어요. 근데 카드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북한은 돈을 다 땅에 숨긴단 말이에요. 북한에? 결국에는 돈을 훔치지도 못한 채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그냥 놔버리고 일단 낳고 빨리 도망가야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게 딸이죠? 그게 딸이죠, 지금. 근데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북송을 당합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얘를 버리고 갈라니 도저히 이제 젖먹이를 어떻게 버리고 그렇지. 떠납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엄마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인생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굳이 북한에 엄마한테 돈이나 보내고 지금 이 아이랑 살자고 마음을 딱 내려놨더니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무거웠던 짐이 욕심을 내려놨더니 막 날아갈 것 같아서 아이가 똥을 싸면 똥을 싸서 기쁘고 오줌 싸면 오줌 싸서 기쁜 거예요. 너무 예쁜 내 새끼 이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중국에서 따소프령이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09년에 북송이 되는데 2008년에 중국에서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김정일이도 왔어요. 김정일 정권 때 후진타오가 중국에서 이제 영수를 할 때인데 후진타오와 김정일이가 친구예요. 같은 42년생이고. 그래서 잘 북한과 왕래가 잘 될 때인데 김정일이가 그때 와서 후진타오한테 나의 딸들이 중국 땅에 와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 얼마나 괜찮아요? 난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님인 줄 몰랐어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 딸들 좀 보내달라 조국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후진타오가 돕겠다. 그러면 너희 딸들이 여기서 고생한다고 내가 보내줄게. 이래서 중국에서 대영이 내려갔고 체포령. 체포령들이 다 내려갔고 북한 여성들을 색출해서 조국으로 돌려보는 운동이 있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어떡해. 저는 한 달짜리 아이를 젖을 먹이다가 뭐 젖을 어떻게 끊을 새도 없이 그냥 이제 잡혀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를 낳고 바로 북송이 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출산 한 달 만에 네네네. 잡혀서 북송.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도소로 들어가요? 네, 참 저는 교도소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중국 사람들 다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고향 간다. 김정일이가 은혜를. 특별히 얘기를 해서 너네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간다 했는데 놀랐던 게 제가 갔더니. 나가니까 정거리 교화소라고 일제 때부터 유명한 남자만 3,500만 정도, 3,500명이 있고 그 원래 남자 교도소예요. 예. 그 옆에다가 여자들을 이제 올 딸들을 맞이할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 그 또 교도소를 하나 다 지으셨더라고요. 딸들을 맞이하기 위한 감옥을 다 옆에다 하나씩 다 지어놔서 원래는 여자 교도소가 없었어요. 정거리에. 그래서 함경북도 출신 여성들은 다 정거리 교화소에 들어오게.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5년형. 그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예.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왜냐면 중국 한족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5년 안 가는데 어머. 그게 조선족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또 우리 민족성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한족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민족성을 더럽힌다 이래서 더 이제 가형이 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5년형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5년형을 받고 만기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와. 자, 그때 나올 때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 못 했거든요. 지금 예. 네. 자, 그때 드디어 누군가에게 예수님 소리를 들어요. 네, 제가 딱 나올 때 나오기 전날에 예. 이제 우리 방에 원래 나가는 사람들은 따로 방을 모아놔요. 예. 이렇게 만기 출소하는 만기 사람들. 출소자는 네네. 일주일 전부터 한 4-5명 정도가 살아서 오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잘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밖에 우리 나가지 못하니까 일하는 죄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살창으로 이렇게 야 나가면 뭐 소식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좀 가서 면식 좀 갖다 달라 그래 막 이런 부탁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귀에다가 딱 대고 그 언니가 되게 절친이었어요.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구나. 안 해.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네요. 그분이 교회 다녔다는 거를 말했더라면 교도소에 없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지, 그렇지. 가거나 죽거나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귀에다 대고 좀 오래요.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또 뭐 가족한테 뭘 부탁하라나 귀를 감궜더니 너 또 중국 갈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고 말하면 이 여자가 나를 꼬장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안 가요. 나 장군님 믿고 살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너 혹시 가다가 사람 이름 모르니까 만약에 잡히면 네가 원하는 거 도와달라고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얘기하고. 얘기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 뭔 소리 기도라는 이거 뭐 듣다 초 소리인데 뭔 소리요? 기도를 하고 꼭 마지막 뒤에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딱 한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아갖고 무슨 날이지? 몰라요 아빠? 그랬더니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야. 예, 술을 한잔 하시고.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래요. 날이야. 근데 크리스마스는 또 뭐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성탄절이라는 말인데 예.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야. 그래서 성스러운 인간이 우리 수령님 탄생한 건 4월 15일인데 왜 이게 12월 25일이 됐지? 그럼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 올해가 예를 들어 1999년이라고 하면 1999년 지금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대로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달력이 그렇지, 쓰여졌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AD.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북한에도 주체라는 날짜가 있었어요. 주체 날짜. 김일성이 생일이 1912년이라 그걸 1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거 지금 올해 주체 몇 년이냐고. 몇 년, 100년도 안 됐어요. 김일성이 그때 금방 죽고 김정일 시대 들어왔을 때가 예수님 날짜가 먼저지 않느냐고. 지금 1900 몇 년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얘기를 해주시면서 밖에 나가선 얘기를 하지 말되 근데 그 동화처럼 근데 제가 너무 재밌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근데 예. 예수님 얘기했더니 동화처럼 얘기를 해주시면서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네가 믿냐고 이런 거 물어봐서 제가 아빠 현대인이 그게 말이라고 그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해요? 거짓말이지. 나 그래도 중학생인데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한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웃으시면서 근데 그거 믿는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다? 그래서 세상 그 사람 다 모조리들이네 이랬거든요. 제가 모조리들이라고 그걸 믿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글쎄 그 모조리들이 네가 말하는 그 모조리들이 그걸 믿는 모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되게 많은 곳인데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말뚝에서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나의 사상은 2000년이 지나도 영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2000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온 세계가 그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사상이라고. 우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대 2,400만 명이 김일성을 주체 사상 막 이러는데 온 세계가 지금 그 예수 사상으로 아주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세상이 다 미쳤나 봐요. 그랬더니 글쎄. 복음을 맨 처음에 지금 아버지를 네, 통해서 아버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언니가 출소하기 전에 또 예수님의 이름 너가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무슨 바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이걸 안 하라고.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전 속으로 정말 지금 내일 당장 나가는데 재수없이 왜 자꾸 잡힌다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나갔는데 오라이 그날 아침에 출소를 해서 그날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날로 잡혔어요 제가. 아유, 뭐 이래? 언니 이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이런 여자가 이거 기분 나쁘게 말을 이렇게 출소한 해가지고. 다음 날 잡혔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두만강을 딱 넘을 때 5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두만강 연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바뀌었지. 있었는데 야시경 카메라가 쫙 설치된 걸 모르고 혼자서 제가 어떻게 왔는지 다 봤어요 나중에. 다 찍힌 걸 봤더니 혼자서 아주 공작을 하더라고 누웠다 버벅전진을 했다 막 이러는데 그걸 지금 다 찍히고 있고 지금 CCTV로 다 찍었어. 네 다 찍고 있고 그러니까 5년 전하고 다른데. 완전 달라지고 제가 다 택시까지 불러가지고 타고 택시 번호가 딱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게이트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연길 털게이트에서 거기서 잡힌 무장 경찰이 한 열 몇 명이 쫙 나와가지고 통신에서 잡아라 그랬지. 쫙 이렇게 좌라는 게 이제 좌봐 이 소리거든요. 쫙 하면서 와서 제가 이놈들이 어떻게 내가 이 차에 탄 걸 어떻게 알았지?
결국 알고 봤더니 제가 그 CCTV에 다 걸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또 북송해요? 또 재북송. 이제 북송이 되면 10년 가야 돼요. 와, 가형. 어떡해. 똑같은 가요. 범죄를 6개월 안에 범했을 때에는 나 좀 더 좀 도와달라고, 나 걔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생각나는데 그 누구가 이름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아빠가 얘기했던 그 예수가 어디서, 근데 그 언니가 말할 때 어디서 듣던 이름인데 하고 지나친 생각이 나서 예. 다시 이제 추억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이 봤을 때. 났네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 맞을 거야. 이게 분명 맞을 거야 해서 아주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게 생각나고 너무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뛰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거기다 한족이니까 말을 못 알아듣죠.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내가 계속 기도했던 게,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있으니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소리 질렀죠. 숱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 거 기도하면 내가 좀 늦어지면 안 되죠. 나 지금 제일 급한데. 급하지. 예. 그러니까 내 거를 빨리 먼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제일 크게. 제일 그게 빨리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창문에다 대고 불렀어요. 왜냐면 공기를 통해서 좀 빨리 올라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럼? 자 그렇게 18일 기도하고. 만에 제가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가면 탈북민들이 바로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고요. 보이부라는 데서 취조를 해요. 얘가 그렇지. 한국에 가려고 했던 애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믿었는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가리 하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보이부에 들어가면 1대1로 취조원을 만나게 예. 돼요. 근데 그 취조원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머리가 이렇게? 숙여. 예. 그러니까 왜냐면 취조원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읽을 것 같아서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기도는 했고 열심히 했고, 왜냐면 더 열심히 했던 게 북한에 나가면 못하니까. 그렇지. 여기 있을 때 목청껏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에 왠지 평안이 와요. 그 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내 뒤에 백이 든든한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 진짜 두 번째 북송이 될 때 안 무서웠어요. 겁이 없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몸에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가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탈북한 걸로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용기 있는 거지. 완전 유명해져갖고 보이 부장이야, 어느 년이야, 어느 년이야, 막 이러면서 야 얘니? 얘니 저보고 바퀴만한 게 어디 또 갔냐고 그러면서. 출소하자마자 그날로. 예, 그러더니 야 웃으면서 야 운도 치질하게 안 좋지 그날로 잡혔단다 야 이러면서 막 완전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예. 교도소 5년 한 언니다 뒤에 앉혀라 이렇게 해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뭐 취조는 받아야 되네요. 취조 받을 때 온몸에 사쿠라 꽃이 핀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고문을 받아요. 다들 다 그렇게 맞아야 되죠. 맞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해봤으니까 저도 두 번째 이제 준비를 하고 딱 나갔는데, 무슨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 뭐지?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인데 누가 울고 있지?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이랬더니 머리 들어보래요. 취조자가. 그래서 머리를 딱 들었는데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저를 대학 때 짝사랑하던 분이 제 담당 취조원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사람이 거기서 저를 경찰서에 보내면 저는 경찰서에서 검찰서로 넘어가서 재판받고 10년 교화소 가야 되는데 예, 순서가 그 사람 손에서 저를 뽑아줬어요. 빼줬다고? 탈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5년을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저를 빼서 바로 탈북을 시켜줬어요. 탈북을 시켜줬어요. 탈북하는 길까지 그러면 안내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었네 그분도. 그분도 목숨 걸고 저도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사랑했구나. 그럼. 아니 그냥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탈북을 해서 그럼 그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애기 보러 가야죠. 애기 보러 가야죠. 갔어요? 만났어. 몸무게는 35kg. 말은 그리고 대로 얼굴은 마르고. 완전 다 찢기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엄마라는 게 너무 애가 봐도 초딩
뭐 초딩보다도 더 협소한 몸으로 와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지 엄마를 알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 만에 엄마라고 불러줘가지고 또 아이랑 함께 또 자, 같은 근데 시간을 보냈죠.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7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한국행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그것도 일이 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네. 그때 무슨 당시에. 일이에요? 그게 사실 난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일단 여기서 뜨자. 나 너무 못 살겠다 그랬더니 나 감옥에서도 숱한 아줌마들이 자기 새끼 얼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내 손으로 눈 감겨준 사람 많은데 이러다가 나 잡혀 이번에 나가면 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 우리 어디로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국에서 도망가봤댔자 못 간다. 너 한국 가는 게 어떠냐? 남편이 먼저 네, 얘기를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 가면 너희는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 아이도 같이 가서 살 수 있단다. 그래서 너 한국 가는데 내가 도모를 할게. 가족들 다 반대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가는 탈북민들 다 반대하는 이유가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갔다가 남편 다 아이 다 버리고 안 온다. 그래. 도망가니까 안 온다. 너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애를 너 걔 안 온다. 걔 지금 29살이고 너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너 한 번도 사랑한단 말 안 하는 아이인데 너 미쳤냐고. 너 이때까지 6년 7년 기다려갖고 이런 결단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사실 회의를 하는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제가 감옥 생활 하면서 죽는 사람도 봤대. 5년 동안 나도 밥술을 못 떴어. 내 아이 엄마가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 북한 저 감옥당에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시간을 너네 견뎌봤냐고. 너네 그렇게 함부로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중국에서 사는 이상 쟤를 그럼 우리가 북송시키지 말았어요. 우리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쟤 북송될 때 무슨 힘이 있었냐고. 중국 정부가 보내라니까 우리 아예 젖먹이를 안고 우리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고. 한국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쟤를 북송 안 시킨다고 장담할 수 있고 쟤를 이 땅에서 절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쟤 데리고 간다. 남편이 제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내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아이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감옥에서 그렇게 죽는 걸 바라겠니? 아니면 생존해서 좋은 나라에 가 있는 거 바라겠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친척들이 다 울면서 동의를 했어요. 야, 그 남편이 정말 훌륭하네요. 정말 훌륭하고요. 정말 저는 갈 때 정말 안전하게 갔던 게 남편의 이제 중국은 어디를 가려면 신분증이 없으면 못 가요. 네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증이 없는 건 아이들이에요. 호구라는 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친척들이 다 도와놔줘서 이제 아빠 이름이 장씨예요. 그래서 그 같은 사촌 동생의 호구본을 가져다가 중학생 아이의 호구본을 제가 가져다가 작으니까. 네, 키가 작고 얼굴이 아직 뭐 몸이 너무 말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29살에 머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고무를 메고 네 그리고 아이 가방을 메고 그 호구본을 쥐고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가듯이 베트남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한 10차례의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저는 중국말을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빠가 있기 때문에 그 신분증 보자 이러면 오빠 따거 이렇게 하면 오빠가 이제 요거 사촌 동생 호구본이고 요거 내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도 않고 단체로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체로 가는 건 안 가겠다고 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저를 데리고 남편이? 베트남 앞에까지 브로커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브로커한테 넘겨주는 일까지 남편이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안 잡혔으니까 이제는 안전할 거야. 이제는 베트남 지금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너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한국 가서 돌아 안 와도 되니까 나한테 내 아이를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니까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자기 바라는 게 그거니까 너 행복하지 않으면 난 정말 너무 화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쳤냐고. 내가 가가지고 가자마자 혼인신고 해갖고 너하고 애하고 같이 데려와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살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좋고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지금 충분하게 고생했으니까 이젠 잘 가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잊거나 이런 생각이 1도 없었고 그 남편의 전화번호를 까먹을까 봐 제가 계속 이제 기억하고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3국의 베트남 가서 네, 베트남 도착해서 라오스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꽤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빨리빨리 한 달 만에 도착을 그래요? 했습니다. 아, 엄청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되게 빨리 거기까지 다 해줬으니까. 네, 거기까지 너무 빨리 해주다 보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저는 남편하고 헤어져서 한 달 만에 국정원에 들어왔고 그래요? 그렇게 빨랐어요? 네, 그렇게 빨리 갔어요. 그리고 왜냐면 라오스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들 태국으로 갔는데 저는 남편이 잡은 선이에요. 한국 가는. 저는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남편이 돈을 많이 썼구나. 돈을 많이 쓰면서 했어요. 그래서 천사네요, 국경까지 다 넘어와서 국정원에 와서 3개월을 있다가 국정원에서는 전화를 못 하고요. 하나원 넘어가면 전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과 헤어진 지 4개월 만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했죠. 중국에다가. 네, 중국에다 전화해서 어머님 막 통화하는데 남편은 안 바꿔주면서 계속 어머님이 한국 도착했으니까 잘 됐다. 이젠 잘 살아라. 계속 그래서 계속 안 바꿔주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달라고 네.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를 중국에 도착해서 15일 만에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구나. 그새 다른 새 가정이 생겼구나. 여자가 다른 여자가 그래서 있었나 나를 보다. 이렇게 보내려고 애를 썼다가 그렇게밖에 왜냐면 어머님도 계속 뭐 바쁘다 그러고 전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전화번호 전화하면 없어요. 그 남편의 전화번호가.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좋다. 다른 가정 데리고 살면 아이라도 보내라. 됐다. 나 뭐라고 한국까지 보내서 감사하니까 아이라고 보내라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펑펑 우시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이때까지 잘 기다렸다고 하늘나라 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시시펀펀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때 저를 데리고 올 때 내수막염이 심하게 온 상태로 약을 먹으면서 저를 데려다 줬는데 말을 안 하고 몰랐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알면 혹시 못 떠난다고 할까 봐 그랬는지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벌써 그 사람은 없었죠. 참 끝까지 저를 그 탈북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도움이 있었어요. 저는 참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악한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왠지 나 때문에 우리 아빠도 나 얼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왠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가 마음고생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탈북을 도와주고 나서 남편은 그 아기 아빠는 얼마 만에 한 달 안에 간 거예요? 2달 만에, 2달 만에. 네, 그 날짜로 보면 저를 보내고 2달 만에고 저는 4달 만에 전화를 했고 그때 그러면 애는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애는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애도 이제 사실 시댁에서는 안 보내고 싶어서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여권 받아서 거기 갔어요? 네, 갔어요. 딸한테? 딸한테 갔죠. 제일 먼저. 가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새로 가정 꾸리고 살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걔밖에 없죠. 피부치가. 예. 그리고 애기 또 키웠으니까 얘를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막 난리 쳤어요. 이제 내 잡혀가지도 않고 나 이제는 여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엄마인데 애 때문에 내가 여기 한국에 온 거라고 애랑 살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애 놓고 어떻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어머니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애 아빠가 돌아갈 때 유언이 네. 설미가 아이를 원하면 토달지 말고 아이를 줘라고 아빠가 그랬대요? 유언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네, 그래서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못되다고 왜 그러냐고 설미가 원하면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설미가 원하면 주라고 하냐 너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아들 말을 안 듣냐고 그 유언이었네, 그죠? 네,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 애기랑 같이 와서 살고 있고 네. 방학 때마다 애가 중국에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2달에서 1년에 3개월을 제가 보내고 영상 그러면 통화는 매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때 갔을 때 남편 무덤 있어요? 무덤? 네, 무덤이 무덤이 있어요, 거기는? 무덤은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제가 가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덤 가고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그 돌아갔다 할 때 이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 가서 무덤을 보고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없구나. 정말 다시 북송됐을 때 정말 그 대학 동창을 만났던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하나원에 교회가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예.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 내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 문을 열었는데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때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가가 막 나오는데 문을 연다 이렇게 들어도 못 가고 문을 이렇게 열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난 정말 악의 존재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한 사람들 다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내가 그 말 못할 여자의 그 길을 어린 나이에 걸었잖아요. 그거를 보셨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같이 우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머리카락 안 tou치게 이렇게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일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구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에서도 하나원에서도 교회 총무를 담당해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5시에 문 열고 이렇게 살면서 요즘에도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는 많이 알아가려고 계속 이제 성경책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위대한 아버지를 모르는 건 죄라니까 많이 배우고 있으면서 한국- 그 은혜를 진짜 계속 피부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매님, 그 아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그거 한번 지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을? 그거 들으면서 이제 마치게.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부터 좀 기도 제목. 여쭤볼게요. 예, 예. 기도 제목. 우리 기쁨이.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는 아이, 순종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유산을 가지고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하게 순산하고. 건강하게 그거 순산하고 중요하죠. 또 둘째는 북에 있는 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친정엄마? 네, 우리 친정 어머니가 계신데 저는 사실 어머니에게 송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예. 어머니랑 손잡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이 북한에 허락해 있는 주셨으면 친정엄마? 좋겠어요. 아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윤설미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물론 시련은 있으셨어요. 시련은 있으셨지만 때때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 정말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하게 하시니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먼저 택하셔서 네. 내 곁에 계셨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인도하셨는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그건 결정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북한은- 이렇게 미련해. 근데 지금 북한에는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북한의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저도 이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권.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 정말 해야 돼. 하루에 꼭 한 번씩 그래. 꼭 빼먹지 않고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